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순간을 맞이합니다. 특히 가족이라면 더욱 그렇죠. 가족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존재이고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 강해집니다. 우리가 쌓아온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선한 의도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상담소에서 직접 만난 분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나이 들수록 가족에게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5가지 비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자산과 재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30년간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면서 그동안 모아둔 40억 원대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자녀들과 솔직한 소통을 하고 싶었고 또 그들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실함에 감동했고 가족 모임에서는 화목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폭풍전의 고요와도 같았습니다. 약 한 달이 지난 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20년간 가업을 도왔다는 이유로 더 많은 몫을 요구했습니다. 둘째는 그동안 부모님을 가장 자주 찾아뵈었다며 자신의 정당한 몫을 주장했죠. 셋째는 아예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손주들 사이의 관계까지 악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서로 다른 집안의 사촌들이 SNS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이것이 온라인상에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명절에도 더 이상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게 되었고 할아버지는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모든 걸 비밀로 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돈 때문에 내 가족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정미경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간 운영하던 식당을 매각하면서 받은 보상금 20억을 자녀들에게 알렸다가 예상치 못한 곤란을 겪으셨죠. 처음에는 단순히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었다고 합니다. 평생 고생하며 모은 재산으로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아이들 유학 비용을 지원해달라며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고 작은 아들은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몇십 년간 연락도 없던 친척들까지 찾아와 투자를 제안하기 시작했죠. 정 여사는 점차 자신의 일상이 무너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장에 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고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다는 소문이 퍼지자 내가 평생 쌓아온 인격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사람들 눈에는 그저 돈이 많은 할머니로만 보이는 것 같았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손주들의 변화였습니다. 평소 무척 예의 바르고 공손하던 손주들이 갑자기 비싼 선물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유산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 여사는 깊은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가족관계 전문가 김영희 박사는 재산 공개는 마치 평화로운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던 물이 순식간에 출렁이기 시작하죠. 특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상속 계획이나 유언장 내용입니다. 최병철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슈퍼마켓 체인점을 운영하시던 분이었는데 자녀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못 이겨 상속 계획을 미리 공개하셨다가 큰 낭패를 보셨죠. 처음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첫째와 둘째에게는 각각 5개의 점포를, 셋째에게는 본사 건물을, 막내에게는 현금과 주식을 상속하기로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매우 공평해 보이는 분배였죠.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자녀들 사이에서 치열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가 받기로 한 점포들의 위치가 더 좋다며 둘째가 불만을 제기했고 현금을 받기로 한 막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유로 재산 배분의 재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자녀들은 서로를 헐뜯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고, 이 내용들이 가족 단체 채팅방에 공유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손주들까지 이 다툼에 가세하게 되었죠. 결국 최 할아버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고, 한 달간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자녀들의 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병문안을 온 자녀들이 병실에서조차 상속 문제를 거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이런 상황은 비단 최 할아버지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례인 박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40년간 운영하던 식당으로 번 돈으로 여러 채의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던 박 할머니는 건강이 악화되자 자녀들을 불러 모아 유언장 내용을 공개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상가 건물의 시세 차이로 인해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이는 곧 각 가정의 문제로 번져나갔습니다. 특히 며느리들 사이에 갈등이 심각했는데 서로를 비난하는 내용이 SNS에 퍼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박 할머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뻔했고, 깊은 우울증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내 욕심에 가족을 망쳐버렸다는 자책에 시달리셨죠. 현재는 요양원에서 홀로 지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과거의 실수나 후회스러운 선택들입니다. 박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특히 안타깝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것이 너무나 후회되어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그 고백 이후 자녀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안정적인 대기업 임원 자리를 과감히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실패 경험이 트라우마로 작용해 어떠한 도전도 하지 않으려는 극도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게 된 것이죠. 작은 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려던 창업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처럼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었죠. 결국 그녀는 안정적이지만 자신이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공무원의 길을 선택했고, 지금까지도 깊은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심리학자 이수진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의 실패 경험은 자녀들에게 매우 강력한 심리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성공한 부모의 과거 실패담은 자녀들에게 극도의 실패 공포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도전 정신을 꺾고 잠재력 발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최동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0대 시절 투자 실패로 집안의 재산을 날린 경험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성인이 된 손주들에게 들려주셨다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극도로 보수적인 재테크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은행 정기예금 외에는 어떤 투자도 거부하게 되었죠. 이는 그들의 자산 형성에 큰 걸림돌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불화입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사례는 이런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30년간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겪어오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술자리에서 그동안의 고통을 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 참아야 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로 인한 우울증 치료까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딸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딸은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비시댁과의 만남에서도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과도하게 반응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결국 웨딩드레스를 고르던 날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라며 오열했고, 결국 약혼을 파기하고 말았죠. 어머니의 경험이 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운 것입니다. 이런 일은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가족치료 전문가 박준영 교수는 부모의 부정적 경험은 자녀에게 일종의 학습된 공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이러한 공포는 더욱 증폭될 수 있죠 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주변 사람들에 대한 평가나 험담입니다. 이정숙 할머니의 사례는 디지털 시대의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며느리의 살림 습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가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 음성 메시지가 실수로 가족 단체 채팅방에 올라가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이죠. 더구나 며느리의 동생이 이 내용을 캡처해서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막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간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수만 명에게 공유되었고 결국 이 할머니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깊은 상처를 받아 2달간 친정에 머물렀고 손주들은 할머니를 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죠. 결국 이 할머니는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했고 지금도 가족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디지털 시대에는 한 번 뱉은 말이 영원히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합니다. 한순간의 감정적인 말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 들수록 가족에게도 조심해야 할 5가지 비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여러분은 그래도 가족인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최고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적절한 거리두기가 가족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 한마디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 사랑의 표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후를 위해 이 5가지 비밀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